자, 이 시간에는 회계관리 재무회계 중에서 기타 전표입력 중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는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일일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하나씩 보면서 출력할 수도 있지만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그 내역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걸 내역을 뭐 실무로 출력하고 그 내역을 보고 입력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메뉴 되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올 수 있는 내역이 뜨는데 약간 이 방금 전의 내역은 이전에 제가 불러왔던 내역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러니까 한번 불러왔다고 해서 이 창을 끈다고 해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전에 했던 내역들은 다시 한번 사라지지 않고 저장해 뒀다가 보여주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나 국세청 전자계산서 내역을 스크래핑 해오는, 스크래핑 해온다는 것은 긁어오는 기능을 하는 메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단부와 하단부로 나눠져 있고, 상단부 내역은 불러온 내역들을 보여주는 거고, 하단부는 그 분기하는 내역을, 그 불러온 내역을 어떻게 분기할 것인지 내역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메뉴는 위에 상단부에 있는 내역 보시면 조건 검색은 뭐 불러온 자료를 검색할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내역은 이렇게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불러오는 방법, 이렇게 누르시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엑셀로 그 자료를 내려받아서 그 내려받은 자료를 업로드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우수가 4가지가 있죠. 세금계산서가 있고, 계산서가 있고, 매출과 매입이 있고, 매출과 매입이 있으니까 4가지 경우를 각각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다운로드 받은 엑셀 자료를 불러올 때는 여기 있는 하단에 있는 메뉴를, 그렇지 않고 직접 그냥 홈택스에 접속해서 우리가 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거를 불러올 때는 방금 전에 불러왔던 이 창을 통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표 처리는 불러온 자료를 다 가공하고 난 다음에 그 내역을 이제 전표로 일반 전표 전송이나 일반 전표는 아니죠. 이 세금계산서니까 이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보내고 싶을 때는 전표 처리를 체크하고, 전표를 체크하고 전표 처리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개정 과목 추천은 불러온 자료 중에서 개정 과목을 어떻게 분기했었는지를 봐가지고 그 전에 데이터가 쌓여 있다면 개정 과목 내역을 추천을 눌러서 뭐 지급 수수료로 몇 번, 그다음에 뭐 소모품으로 몇 번 처리됐으면 그걸 보고 여기에는 어디에 적답하겠다라고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직접 여기다 개정 과목 입력해 주셔서 되는 거고, 그런 개정 과목 추천받을 때 쓰는 거고, 이 유형 일괄 변경은 불러온 자료를 체크해야 되겠죠. 과세나 혹은 불공제로 하는 경우에 해놨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면세 회사를 하나, 임의에 면세 회사를 하나 설정해놨어요. 유형을 불공제, 이 면세 사업 관련해서 불공제시키는 것을 하나 해놓기 위해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분계 일괄 변경은 분계를 바꾸자 할 때 분계 처리가 분계가 뭐 현금이냐 혹은 여기 나온 것처럼 외상이냐 혼합이냐 이 내역을 일괄적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분계 일괄 변경을, 의제 매입 설정은 계산서 매입 계산서의 경우에 의제 매입 설정을 통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로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불러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일일이 다시 가서 의제 매입세 공제 설정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제 매입 설정으로 해놓은 거죠. 여기는 이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가 있는데, 이 메뉴는 링크를 눌러보시면 링크에 홈택스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 홈택스만 가려면 여기 쓰면 되고, 다른 것까지 같이 가려면 여기 링크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법 보기는 누르면 기본적인 사용법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뭐 대사 참조랄지 가산 참조는 참고하는 내역이에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가산세 관련해서 헷갈리고 그러는 경우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뭐 세금계산서 지연 전송은 0.5%. 근데 지연 전송의 의미는 뭘까? 발급일의 다음 달이 지나서 과세기한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한 경우가 지연 전송이구나. 그때는 0.5%의 가산세를, 미전송은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는 미전송이 돼서 1%의 가산세가,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이 책 찾아보려면 시간 걸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미리 여기다가 적어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왕 이렇게 돼 있고 이 내용을 뭐 여기 있는 메뉴들은 툴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 한번 직접 내용을 불러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생계에서 불러오기, 우리는 이 엑셀로 다운받은 자료를 불러올 게 아니라 전자생계에서 내용을 직접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자생계에서 내용 불러오기 해서 매출, 매입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으로 해서 기본 제일 일기 예정으로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여기는 위에는 구분 어떤 것을 자료를 불러올 것인가 선택하는 거고, 조회 기간은 기간을 누르면 일기 예정은 이렇게, 일기 확정은 사실은 법인 같으면은 4월 1일부터일 거예요. 하지만 개인을 가정했기 때문에 확정을 누르면 1월부터 6월까지 돼요. 왜냐하면 법인은 개인 같은 경우에 확정 신고를 그러니까 6개월 거를 확정 신고하니까 이렇게 놔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바꿔서 아마 법인으로 하면은 이게 6개월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냥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회사랑 바꿔가지고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세무사랑 회사를 설명했으니까, 세무사랑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 불러오기 하면은 여기 불러오기 누르면 일기 확정 누르면 일기 확정이 4월 1일부터죠. 왜냐하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은 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 확정은 4월부터 6월까지, 이런 식으로 법인은 이렇게 정확하게 3개월 단위로 구분되는 반면에, 방금 전에 봤듯이 회사 변경해서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여기서 일기 예정을 눌러도 1월부터 6월까지 이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흔히 많이 질문하는 게 왜 일기 확정인데 1월부터 불러와줘요? 어떤 회사든 4월부터 불러오던데 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회사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법인은 일기 확정이면 4월부터니까 4월부터 신고하는 거니까 4월부터인데, 개인 같은 경우에 일기 확정하면은 1월, 그러니까 반년 거가 확정 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짧게 1월부터 3월까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수임 업체 여부는 우리가 수임한 회사만 이렇게 스크래핑해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수임하지 않은 회사들은 우리가 직접 가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올 수 없어요. 매입을 설정하시고, 기수는 일기예정, 그다음에 수임업체 여부 하고 난 다음에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를 적어주고 비밀번호 적어주고, 세무대리인 아이디와 패스워드예요. 그리고 세무대리인 중에서 부서 사용자, 2015년 2월 달에 홈택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예전에는 한 세무대리인당 한 개의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중복되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보안상의 목적으로 이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각 사람마다 부서 사용자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품목 여부는 품목을 불러오지 않아도 되겠지만 품목을 불러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여로 해두시고, 그리고 공인증서를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 공인증서는 이 회사의 공인증서가 아니라 우리 세무대리인의 공인인증서예요. 그래서 세무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두시면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저장시켜 놓으면 편하긴 한데 보안상은 좀 문제가 있죠. 아무나 와서 이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컴퓨터 나 혼자 쓰는 거라면 이렇게 해서 인증서를 저장해 두시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사용법 잘 모르시겠으면 사용법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 내역은 상단에 있는 사용법 보기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그리고 인증서 등록을 통해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1월부터 3월까지 조회하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예 하시면 이제 스크래핑을 해와요. 스크래핑이라는 것은 긁는 거 스크래핑이라고 하잖아요. 긁어와요. 그러니까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가서
하나씩 다운받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스크래핑을 해서 오는 거예요. 스크래핑 기능은 이 세무사랑2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 스크래핑은 사실은 세무사랑2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스크래핑 기능을 사용하는 원래 거기에 대한 이 특허를 가진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로열티를 내고 사오는 거예요, 기능을.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손쉽게, 예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역을 불러왔죠. 1월부터 3월까지 쭉 불러왔어요. 이 불러온 내역을 여기에서 확인 누르면 지금 기왕에 지금 여기에 매입 전표에 내역이 없대요. 없으니까 그 내역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전송을 시키면 보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월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 초록색 그 바탕 줄이 있는 게 있고 연두색이군요. 연두색 바탕. 그다음에 노란색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중간에 써 있는데 중간에 팁하고 써 있죠. 팁 써 있는 내용을 한번 봐보시면 팁에 자동 붕괴되는 건데 이 녹색 연두색은 거래처를 기반으로 해서 공급된 이 거래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 거래처를 예전에 여기 있는 광고 선전비로 처리했대요. 회전 과목 추천 한번 봐보시면 이 작년부터 1년 동안 여기 광고 선전비로 처리한 횟수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거래처 기반으로 해가지고 광고 선전비로 분괴를 했습니다라고 나타나 주는 거고 노란색은 뭐예요? 품목 기반으로 품목이 보니까 여기 이 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예전에 개정 과목 보니까 이 품목에 해당되는 것을 1년 동안 수수료 비용으로 했네요 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수수료 비용으로 저희가 자동 분괴를 해놓은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회사의 기본 설정으로 환경 등록에 기본으로 등록한 회계 중에서 기본으로 상품으로 등록한 매입이니까 상품으로 등록한 걸로 그냥 이게 전부 다 상품으로 돼 있어요. 어디 아래로 계속 내려도 그냥 다 상품이죠.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는 것들은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에 스크래핑 해온 내역이 있어서 공급처별로 해가지고 분기한 게 있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초록색으로 표시해주고 품목을 기반으로 해서 처리한 내역이 있었다면은 그걸 가지고 전표 처리를 미리 해놨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전에 이력이 없으니까 보니까 개정 과목 추천해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개정 과목 내역이 없어요. 한 번도 분기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누적되게 되면 여기 있는 내역 전부가 다 초록색이나 연두색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냥 전송만 하면 되게 돼 있겠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선택되는 것 중에서 위에 걸 내역을 보시면 아까 유형 일괄 변경 있죠. 유형 일괄 변경에서 불공을 해서 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공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매입세 불공제. 여기는 어차피 면세 회사니까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송하기 전에 하나 더 해서 불공제의 유형을 선택해가지고 여기는 사업과 무관한 게 아니라 면사업 관련 5번으로 해놓으시면 그냥 이렇게 5번을 해놓으시면 예를 들어 한번 보내봅시다. 위에 이미 분계가 돼 있는 1월 2일과 1월 8일 걸 한번 전표 처리를 한번 해보면 전표 처리를 했어요. 1월 1일과 2월 2일과 1월 8일 거를 이런 식으로 전표 연속을 했어요. 하면은 매일매일 전표 입력해서 1월 달 거 내역을 보면은 전송된 내역이 뜰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떴어요. 전송했어요. 불공했는데 여기는 좀 창을 안 닫아놓고 해가지고 그러네요. 여기서 한번 창을 닫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걸 바꾸고 난 다음에 여기서 창을 이제 한번 종료했다가 다시 한번 창을 해가지고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바로 그냥 하는 바람에 이거 두 개 돼 있는데 이거 두 개 다시 한번 해보죠. 뭐 이 두 개 내역을 전표 처리 해봅시다. 전표 처리 했더니 두 건이 전송됐대요. 전송됐다고 처리된 거죠. 그러면 일반 매입 전표로 와가지고 다시 한번 조회를 넣어보시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이거 붉은색이 2번으로 돼 있네. 이거 여기를 껐다가 했어야 되는 건데 두 개를 다 아무튼 동시에 다 껐다가 켰어야지 되는 건데 제가 방심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당황스럽게 계속해서 틀린 것만 보여드리는데 여기를 5번으로 바꾼 다음에 전표 유형 지금 유형 바뀐 게 다시 한번 전표를 전체를 바꿔서 일괄 변경을 과세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일괄 변경해서 불공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보내서 전송을 할게요. 이 중에서 2월달 거, 2월달 1일과 8월을 한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전표 처리 눌러주시면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메인 매치 전표 입력해서 2월달 거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2월달 거 보시면 두 개가 있죠. 봤더니 바뀌었죠. 드디어 불공의 사유가 방금 전에 우리가 보낼 때 이전에는 이제 기본 세팅이 2번에 있는 1월달 건 어떻게 있어요? 1월달 것은 이렇게 기본 불공정 사유가 2번으로 선택되어 있었는데 다 바꾸고 난 다음에 했더니 그 다음에 전송한 것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불공정 사유가 바뀌어 있죠. 5번 면세사업 관련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경 설정을 바꾸면 다시 한번 창을 다 닫고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일괄 변경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분계 일괄 변경도 지금 여기 뭐 외상으로 되어 있는데 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현금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분계 일괄 변경 중에서 얘를 현금으로 해서 바꿔주시면 방금 전에 외상으로 되어 있던 게 두 가지가 현금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제맵 설정은 이제 면세니까 여기는 없으니까 근데 매입 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의제맵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불러오고 그리고 메인 매치 전표 입력에 전표 처리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손으로 일일이 입력했던 것을 이렇게 여기 있는 메뉴를 통해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메뉴를 통해서 간단하게 불러오고 그리고 기왕에 이미 입력되어 있던 것들은 거래처 기반이랄지 품목 기반으로 해서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나머지 것들만 이제 계정 과목 입력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송하면은 이렇게 메인 매치 전표에 하나씩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전송이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냥 메인 매치 전표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해졌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냐면 그냥 여기 있는 추천만 보고 여기서 추천해줬으니까 그 계정 과목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송해버리고 나중에는 이게 데이터가 누적되면 전체가 전부 다 초록색 아니면 노란색 다 바뀌어 있겠죠. 그러면 내역을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괄 처리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왜 일일이 이걸 가지고 이 처리하는데 쳐다보고 하겠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불러오자마자 바로 전표에 입력을 하게 만들어 놓지 왜 일일이 보고 만들게 해놨겠어요. 그것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는 이미 이렇게 분계를 해놓은 게 있지만 이 내역이 분계 내역이 혹시 바뀌어 있으면 바꾸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그 회사가 같은 회사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네이버나 이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 대부분은 요즘에 네이버 광고 기반에서 광고해 주는 게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뭐 쿠폰을 발행해서 썼다.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매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러면 그거는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지급 수수료잖아요. 그러면 공급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전에 썼던 광고 선전비를 했다면 분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내역을 보고 건별로 내역을 참고해서 계정값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계되지 않고 한번 수동을 거쳐서 입력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리하긴 하지만 전체 내역을 한번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역을 입력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이 창 내역이 쉽고 편리한 기능은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내역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이 불러와서 이렇게 했어요. 프로그램이 잘못한 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변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보조장치예요. 늘 설명하지만 보조장치 이게 전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다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사용자 교육을 하는 목적 자체도 이 내역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보조 장치를 좀 더 잘 활용하자는 목적에서 하는 거니까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 좀 더 쉬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나 매출 매입 전표 입력 것처럼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기타 전표 입력에 있는 편리한 기능을 배우지만 이 편리한 기능은 다만 우리가 입력하는 것을 도와주는 보조 장치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내역을 알고 제대로 입력하자라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의 목적에 맞게 이 정도 설명하는 걸로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